안녕하십니까.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자 사이의 끌림, 즉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와 끓는 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목차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배경 지식을 먼저 공부하고 그런 후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은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 그리고 분자 간 상호작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첫 번째 쌍극자 힘, 두 번째 분산력, 세 번째 수소 결합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 즉 상호작용입니다. 자, 우주에는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자연 현상은 이 네 가지의 힘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쿼크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강한 핵력, 전하를 띤 입자 사이와 자성을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인 전자기력,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힘, 약한 핵력,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 이렇게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합니다. 자, 이들 중 전자기력은 대부분의 화학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자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 법칙의 지배를 받는 전자기력에 의한 힘입니다. 자, 두 번째 배경 지식입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 즉 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을 왜 알아야 할까요? 자, 평균적인 분자 사이의 거리를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의 길이, 원자 간의 결합 길이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경우에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기체 분자 운동론에 근거하여서 이상기체 방정식이 수립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액체 또는 고체의 경우 기체 분자 간 거리보다 상당히 가깝고 원자 간 화학 결합보다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물질의 상태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충분히 높다면 운동 에너지는 충분히 커지게 되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극복하고 더 멀리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즉, 물질의 상태는 분자 간 상호작용과 분자의 운동 에너지 사이의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인 끓는 점의 비교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분자들이 모여 거시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은 온도, 압력, 분자 간 평균 거리,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이러한 분자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자의 구조는
분자 간 상호작용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니 유심히 지켜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액체 그리고 고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유의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쌍극자, 쌍극자 간의 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간의 힘 중 쌍극자, 쌍극자 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 1에서 전기 음성도 차이를 통해서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무극성 공유결합과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에 의한 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염산분자가 있습니다.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를 살펴보면 수소는 2.1, 염소는 3.0입니다.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공유 전자쌍들이 치우치게 되고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수소의 경우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듯 분자 내의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서로 다른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것을 쌍극자, 즉 쌍극자,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성 분자의 부분적인 음전하와 양전하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부릅니다. 쌍극자, 쌍극자 힘은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더 강합니다. 즉, 쌍극자 모멘트가 큰 극성 분자일수록 쌍극자, 쌍극자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무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는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끓는 점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두 물질, 뷰테인과 아세톤이 있습니다. 두 물질의 분자량은 58로 같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아세톤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세톤은 극성 분자이고 뷰테인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따라서 극성이 더 큰 아세톤의 끓는 점이 56도씨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극성 분자인 질소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극성 분자인 질소는 극성이 없는데 어떻게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력을 알아보기 전에 편극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 무극성 분자인 수소 분자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전자구름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편극이라고 합니다. 편극으로 인해서 순간 쌍극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가 편극에 의해 순간 쌍극자가 생겨나고 순간 쌍극자가 옆에 있는 분자에게 영향을 주어 유발 쌍극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로 분산력입니다.
분자 내 전자의 분포는 분자 간의 영향으로 항상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산력은 모든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모든 분자에서 다 존재하는 힘입니다.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내의 전자가 많아 전자구름의 편극 현상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분자량이 더 클수록 끓는 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의 경우 표면적이 더 큰 분자일수록 분산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72로 똑같은 노말 펜테인과 네오펜테인 두 분자가 있습니다. 두 분자는 결합되어 있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표면적이 더 넓은 노말 펜테인이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소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물질의 끓는 점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분자량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물 분자가 가장 높은 끓는 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정기염 성도가 큰 플로린, 산소, 그리고 질소 원자와 결합한 수소 원자와 이웃한 분자의 플로린, 산소, 그리고 질소 원자 사이에 강력한 인력에 의한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자, 물 분자의 수소와 이웃 분자의 산소 사이에 강력한 수소 결합이 있어서 아주 높은 끓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소 결합은 일반적인 쌍극자 쌍극자 힘보다 더 강한 힘이므로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은 끓는 점이 아주 높습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안정한 형태로 유지시켜주는 힘은 아데닌과 타이민,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